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권 지역의 수건 사업인 수색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철길로 단절됐던 상암과 수색이 연결되고 상업 문화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김기덕 의원은 수색 역세권이 개발되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색 역세권 기본 구상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대상지는 마포구 상암동 수색교부터 DMC역에 이르는 22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DMC역사부터 먼저 개발합니다. 1단계로 추진되는 DMC역 복합 개발은 약 2만 제곱미터터의 상업, 문화,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철길로 단절되어 있는 상암과 수색 지역을 잇는 보행로 역할을 할 건물도 들어섭니다.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수색동하고 상암동하고 이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도 상구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남북 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직통 환승 통로가 없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DMC 역사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승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단계 DMC역 복합 개발은 이번 달부터 사전 협상을 추진해 오는 2022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철도 시설터 20만 제곱미터는 2단계로 개발됩니다.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 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수색 역세권 개발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단지, 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오게 됨으로써 서부권 지역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게 되고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약 15,000개가 생길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TBS 조주현입니다. TBS의 재단법인 전환과 운영의 근간이 될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TBS는 방송사업자 변경 신고 등 법인화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하반기 목표인 TBS 재단법인 전환과 향후 운영의 근간이 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재단의 운영 재원과 주요 사업 분야, 임원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계획 등이 13개 조문과 4개 부칙으로 담겼습니다. TBS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사업소 지휘의 조직에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TBS가 법인화 전후로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독립성 문제, 광고 수입 증대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문제, 고용 안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강택 TBS 대표는 이 같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재단법인 설립에 순기능만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오는 28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변경 허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 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 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됩니다.
김정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기초의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점도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고층 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타워 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 크레인 기종의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이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송됩니다. 서울시 학교 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돼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됩니다. 김용석 서울시 의원은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보안관을 사립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조례는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호해줄 학교 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특수학교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 보안관을 사립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 보안관이 사립특수학교에 배치됩니다. 이은주 서울시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도시교통시를 상대로 버스 준공연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현재 정책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버스 준공연제는 2004년 7월부터 실시한 서울시 버스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운행을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보조해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편중적인 노선 운행을 지향하고 서울시의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불편함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버스 준공연제의 장점이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특성과 버스 준공연제 내 운영 방식으로 배차 간격이 길어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자치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혹시 지옥고라는 신조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들어본 적 있죠. 이 말은요, 반지하와 옥탑방 또 고시원에서 각각 한 글자씩을 따온 말로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 혹은 민간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인데요. 지하철역 인근에 공급돼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주변 시세 60에서 80% 정도로 낮은 가격에 제공돼 청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 조례안에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조례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대상 역이 교차역과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역, 또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돼서 서울의 전체 역 307개 중에 267개 역만이 사업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삭제해서 307개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또 기존의 이 조례는 2016년 7월 공포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사업 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졌었는데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서울시의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식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또 역세권 청년주택 8만 실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례 시행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예, 이렇게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질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서울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광진구 강변역에 74가구, 서대문구 충정로역에 499가구, 네. 마포구 합정역에 913가구, 성동구 장안평역에 170가구, 강서구 화곡역에 57가구 등 총 1,713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강남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요. 양재역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곳 대부분이 서울의 중심부라서 상당히 변화한 곳들이라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서울시의회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가 합심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꾸준한 개정 조례안 발의와 시행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또 내 집 마련, 꿈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만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2019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에서 의회 발전 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며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파워리더 수상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라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다로 의원은 지난 11일에 개최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서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상권 내 소상공인을 위해 교육,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특별 신용보증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참여한 소상공인을 격려하면서 구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용답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용답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